영화관에서 기생충을 보고 나 저런 거 못 만드는데, 남들이 만든 마스터피스 어떻게 따라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어떤 형태일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곽준민의 세계기사 식당을 제작하고 있는 EBS의 송준석 PD입니다. 곽준민의 세계기사 식당은 곽튜브 곽준민님과 함께 현지 택시기사님이 추천하는 현지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곳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사식당 이전에 자이언트팽TV를 오랫동안 제작을 했었고요. 자이언트팽TV를 제작하면서 뉴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있었던 게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곽튜브님이 여행한 영상 자체가 저희 프로그램의 좋은 레퍼런스였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비슷한 여행 유튜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TV스럽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침착맨님 예를 들어보면 주변에 침착맨님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다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나가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 뭘까? 지우다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생기는데, 그걸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잘 되니까 또는 유명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기존 연예인들처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유튜버를 방송에 데려오자 이게 아니라 유튜브를 방송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자기 채널이 본업이고 저희 같은 레거시 미디어와 일하는 건 부가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될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준민 씨가 혼자 여행하는 걸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사이즈나 아이템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고, 그 여행 유튜버의 감성을 TV로 옮기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준민 씨가 되게 뛰어난 여행자이자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연출자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유튜브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니까 연출적으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데서 좋은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여행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기승전결, 이야기의 큰 구조 같은 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희 촬영을 마치고 나면 뭐 기가 좋았다, 승이 좋았다,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고생했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줄 때 서로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고, 태국의 시골 마을에 갔을 텐데요. 준민 씨가 폭포를 보더니 갑자기 폭포 밑으로 가서 물을 맞고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물에 뭐 어떤 벌레가 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포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간섭을 안 하는데 끼어 들어가가지고 마시지 말라고, 큰일 난다 이러니까 이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영향력은 당연히 떨어진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역할이 축소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의 즐거움 주는 콘텐츠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TV는 그걸 넘어서 10년 후에 봐도 좀 재밌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숨 넘어갈 듯이 살고 있는데 TV 콘텐츠 정도는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지고 단순히 웃기는 걸 넘어서 무해한 가치를 담고 좋은 취향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TV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재밌는 장면 1분을 모아서 60개를 만들면 60분짜리 콘텐츠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걸 하나로 꿰는 어떤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는 많은데 그걸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고,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이야기를 저는 내러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러티브가 아주 강력하고 심플하고 후킹이 돼야 된다.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으면 어떤 구간이 늘어지고 재미가 없어도 사람들이 참고 봐요. 그래서 좋은 내러티브를 가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곽준민의 기사식당 시즌2 같은 경우도 단순히 어떤 재밌는 장면이 나올까, 어떤 재밌는 사람을 만날까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굵직한 이야기가 재밌나 재미없나,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이고, 거기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로 여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재밌어야지 콘텐츠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에서 공연장에서 조금만 재미없어도 사람들이 그것만 하라고 가두어 놓은 그곳에서조차 스마트폰으로 금방 손이 가잖아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질까요? 스마트폰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재미있는 콘텐츠만이 각광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빠르게 주제가 전환되고 강력한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는 넷플릭스의 코미디 로얄 같은 프로그램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공생하는 콘텐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시가 전 유키즈 온 더 블럭이나 침착맨님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한 얼굴들이 TV나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 캐릭터를 가진
전문성 있는 일반인들의 나오는 캐릭터쇼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일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강철 부대라든가 최강야구 같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미디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이분들이 또 셀럽이 돼서 파생되는 콘텐츠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전문성 있는 일반인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 제작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셀럽들 몸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 대안 차원에서 처음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관에서 기생충을 보고 나온 영화 학도가 있다면 엄청 절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저런 거 못 만드는데. 근데 제 생각에 그분은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만들 수 없지만 그분이 만들 영화도 봉준호 감독님도 만들 수 없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만든 마스터피스 어떻게 따라할까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어떤 형태일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콘텐츠라는 게 세상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만이, 당신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 세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고요. 3년 뒤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찾고 그거를 재밌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